안녕하세요. 1월 21일 김태훈의 현미한 주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지금 시장에서 핫한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진행형인 머니게임으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업체는 예전에 현대사료라는 사료회사였습니다. 근데 이걸 인수해서 카나리아 바이오로 이름을 바꾼 거죠.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카나리아 바이오 M이라고 또 있었고요. 이 바이오 M은 최근에 헬릭 스미스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. 또 여기에 관련된 인물들이 세종 메디칼도 인수를 했죠. 그리고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전신 이름은 두올 산업입니다. 이게 또 온코퀘스트 파마슈티컬이라는 이름의 의약, 바이오 신약 개발회사였죠. 여기서 자동차용 내외장재 부분은 떨어져 나가 디아크가 됐고, 이 디아크를 휴림 로봇이 인수했습니다. 여기에 등장하는 이 상장사 이름들은 대부분 다 그 M&A를 주로 많이 했던 업체들이고, 머니게임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회사들이죠. 2022년 작년에만 카나리아 바이오가 M&A한 회사가 현대사료, 세종메디칼, 헬릭스미스, 리더스키술투자까지 4개나 상장사가 됩니다. 그 중에 이제 리더스키술투자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돌려막기로 전형적으로 50억, 100억, 150억 이런 식으로 돈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매도자, 즉 돈을 받을 쪽에다가 전환사채를, 이 인수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전환사채를 주고 돈을 다시 돌려받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현금 유출이 한 푼도 없는 그런 M&A를 만들어냈습니다. 보기에는 이 전환사채를 매기로 해서 이 돈이 오간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돈 한 푼도 회사 내로 빠져나간 게 아니죠. 즉 카나리아 바이오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자본 M&A에 성공한 것입니다. 이런 식으로 카나리아 바이오가 상장사를 여러 개를 갖고 있고 또 신약 개발한다고 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2022년 7월과 8월 총 5차례의 유상증자를 해서 이 현대사료는 이름이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이 유상증자는 이 현대사료에 바뀌었고, 그러니까 들어왔고, 향후에 이름이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로 돈이 나간 거는 한 푼도 없죠. 그리고 최근에는 이 무상증자를 하겠다고, 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준 사람들에게 무상증자로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, 이 무상증자는 이후에 발행한 전환사채 때문에도 사채권자들의 이익 때문에 연기돼서 올해 7월 27일로 무상증자일이 변경이 됐죠. 이거는 200% 무상증자입니다. 자, 이 신약 개발이라는 아까 이 온코퀘스트 파마슈티컬이라는 회사는 이 난소암 관련해서 면역항암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이 바이오 쪽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요. 여기에 또 등장하는 윤병학 카나리아 바이오 신약 개발 총괄사장 그리고 겸 세종메디칼 대표이사는 그 이력에서 또 문제가 있죠. 과거에 HLB에서 근무했다고 했는데 HLB 쪽에서는 그 IR 쪽에서만 근무했었다라고 또 선을 긋기도 하고 서로 좀 말이 다르죠. 그리고 이 윤병학 대표가 근무했던 셀마 테라퓨틱스 회장까지 했던 회사인데요. 이 회사는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. 그래서 셀마 테라퓨틱스 주주들한테는 원성을 듣고 있죠. 그랬던 인물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신약 개발 총괄사장으로 새로 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업체, 윤병학 씨가 거쳐간 이 업체들이 바이오 사업을 한답시고 상장 폐지되거나 망가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이름도 어려워요. 오레고보맘이라는 이 신약 물질을 갖고 뭔가 신약을 개발한다는 게 진실성이 있는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자, 현대사료의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외형은 이 사료주가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매출은 아주 큰 폭에 올랐지만 이 금융 비용이 많이 늘어서 즉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아서 결국은 적자를 기록했죠.
그리고 현대사료의 과거 주주들은 다 팔고 나갔습니다. 지금은 까나리오 바이오 M과 이쪽 사람들이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데요. 이때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사들인 주식들이 전체 지분의 71%나 됩니다. 그래서 주가도 많이 급등했죠. 왜냐면 그 품절주가 돼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시장 내에 있는 그 유통 주식을 다 사들였던 것도 같습니다. 의심이 된다는 거죠. 왜냐면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. 그리고 그 사이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면 사회차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 후 전환가액은 한 14,000원대에 있지만 그 최저 조정 한도가 10,000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. 그리고 5회차도 지금 최저 조정 한도가 10,000원이고요. 그다음에 6회차는 최저 조정 한도가 9,967원입니다. 여기다가 이제 무상자 200%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거를 감안해 줄 수도 있죠. 그러면 더 낮아지는 거죠.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현대사료가 여기 뭐 4,000원, 3,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최고가 52,100원까지 올랐는데요. 이 10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2022년 경영권 바뀌면서 여기서 이제 전환사채하고 유상증자가 대량으로 이루어졌죠.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한 겁니다. 그리고 향후에 전환사채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, 그리고 무상증자까지 감안해 볼 때 추가적으로 주가는 떨어질 겁니다.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, 하지만 아직 15,000원 이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번 더 장난질을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까나리오 바이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상장사 여러 개를 갖고 있고, 그 상장사 하나하나가 최소 미니멈 100억 이상 하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. 왜? M&A 할 때 상장사는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대부분 다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외부 감사를 받을 때, 특히 이제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2월달, 3월달에 외부 감사를 받는데 감사 의견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상장 폐지되죠. 그리고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도 이 전환사채를 활용한 무자본 M&A에 대해서 확실하게 엄단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카나리오 바이오도 거기에 그 위협을 좀 받고 있죠. 실질적으로 이 무자본 M&A라고 볼 수 있는 의심이 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쌍방울도 여러 상장사를 이런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까나리오 바이오도 거의 비슷한 유형의 그 무자본 M&A가 이루어진 걸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진짜 선수가 붙었다고 하는데요. 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 해서 기존에 시장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그 얻어갈 수익을 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다 몰아주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를 누립니다. 그리고 전환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장외에서 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산 사람들과 다른 그 가격을 갖게 됐죠. 그리고 향후에 이 카나리오 바이오는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수익을 주기 위해서 뭐 7월달 이후에 무상증자가 진행된 이후에 뭐 주가를 땡길 수는 있겠죠. 그리고 그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로 그 성공하려면 대기업도 우리나라 잘 알고 있는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제약업을 실제로 하고 있으면서 몇십 년 동안 그 조 단위로 매년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, 그러니까 매년이 아니지만 이 R&D에서 우리나라 가장 많은 돈을 신약 개발에 투자한다고 하는 이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도 실제로 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, 이런 머니게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신약 개발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? 이건 좀 의문입니다. 의문이고, 이 카나리오 바이오는 워낙 불투명한 그 자금 운용 때문에도 흑자를 내기는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 외국에서 유명한 박사를 초빙해왔다, 무슨 어떤 사람을 뭐 미국 FDA에 관계된 어떤 누구를 채용을 했다, 이런 뉴스들을 갖고 계속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감을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가를 뭐 머니게임 하듯이 주식을 시장에 사들여서 주가를 땡기고 거기서 전환사채 전환해서 팔아서 차익 실현하고,
이런 식으로 계속 그 시장 참여자들이 지불하게 자신들의 머니게임의 그 판돈을 시장에 있는 일반 그 선량한 투자자들이 지불하게 만드는 거죠. 굉장히 위험한 주식입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 정부에서 떠들기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무자본 M&A 한 것을 그 정확하게 밝혀내야죠. 그래서 이 시장에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가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야 우리 시장이, 우리 증시가 지수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. 하여튼 카나리오 바이오는 뭐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한번 보시면 그 무자본 M&A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장 잘 보여준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